27일 글로벌 마감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북동부를 강타한 폭설 영향에 따라서 이날 다소 한산한 거래가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지표 부진 그리고 기업들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이날 3대 지수가 모두 1% 이상의 조정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3대 지수 먼저 확인해 보시죠. 다우지수가 이날 1% 넘는 하락 시세가 이어졌습니다. 1.65% 조정을 받았고 S&P 500지수도 1.34%, 나스닥 지수 1.9% 가깝게 하락하며 거래 마쳤습니다. 다우지수 하루 동안의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17,600포인트 선에서 630포인트 선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약보합권에서 출발한 이후에 개장 초반에 발표된 경제지표 부진으로 인해서 장 초반에 낙폭을 크게 키웠습니다. 12월 내구재 주문이 예상치를 크게 밑돈 3.4% 감소로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이후에 증권사 골드만삭스는 작년 4분기 미국 성장률을 0.1% 낮춰 잡은 2.9%로 하향 조정하면서 경제 전반에 대한 우려감이 커졌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모건 스탠리는 2016년 3월 전까지는 연준의 금리 인상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전반적으로 미국 경기에 대한 침체 우려감이 조금 커졌습니다. 장중 한때는 17,300포인트 선을 밑돌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후에 발표됐던 12월 주택 판매 그리고 1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예상을 상회한 결과 나타나면서 장 막판에는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장중 저점 부근에서의 등락이 계속해서 이어졌고 1.65% 빌린 17,387포인트 선 종가 형성했습니다. S&P 500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 내구재 지표 부진 그리고 경제 성장에 대한 우려감이 밑에 깔려 있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대형주 전반적으로 흐름 좋지가 못했습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가깝게 밀리면서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었고요. 전반적으로 부진한 실적 전망을 제시한 기업들 중심으로 하락 시세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유리기판 제조사인 코닝을 비롯한 몇몇 호실적주가 상승권을 유지하게 되면서 역시나 장 막판에 추가적인 하락은 없었습니다. 1.34% 밀리면서 2030선을 하회하며 거래 마쳤습니다. 나스닥 지수까지 확인하겠습니다. 비교적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88개 종목이 모두 하락 시세였습니다. 소프트, 인텔, 애플, 구글 등 대표적인 기술주가 좋지 못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페이스북이 이날 전 세계적으로 일시적인 오류에 빠졌다는 루머가 돌면서 해킹 루머까지 돌기도 했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인터넷 기업들도 낙폭을 키웠습니다. 여기에 반도체, 바이오주까지 낙폭을 키우면서 이날 나스닥 지수는 장중 저점 부근 1.9% 하락한 4,681포인트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기업 실적 부진 그리고 지표 부진으로 인해서 미국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커졌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저점 부근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뉴욕 증시에 영향을 줬던 이슈들 외신 통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네, 간밤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뉴욕 증시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특히 이날 발표됐던 내구재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투자 심리를 악화시켰습니다. 이 소식 USA Today 통해 함께 살펴보시죠. Durable goods orders fell sharply in December. 현지 시간으로 어제 USA Today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12월 내구재 주문이 3.4%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0.4% 증가할 것을 예상했었는데요. 이를 큰 폭으로 밑도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내구재 주문은 지난 5개월 중 4개월 연속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요. 컴퓨터 주문이 10.4% 감소했고요. 커뮤니케이션 장비가 1.6% 감소했고 또 항공기 주문 크게 줄어들면서 운송 부문 주문이 무려 9.2%나 감소하며 전반적인 이 수치 감소를 이끄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항공기를 제외한 이 비군사적 자본재 주문 역시 0.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USA Today는 이에 대해서 미국 기업들의 소비에 대해 의구심을 들게 한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스티펠 니콜라우스의 제임스 데마시 전략가는 핵심 자본재 신규 주수가 4개월 연속 줄어든 것은 미국 에너지 급락과 글로벌 경기 침체에 미국이 예외가 아님을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경제 지표가 최근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 미국의 금리 인상이 연기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이날 모건 스탠리가 올해 안에는 금리 인상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히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마켓워치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No Fed rate hike until March 2016, Morgan Stanley says. 현지 시간으로 어제 모건 스탠리는 연준이 내년 3월까지는 금리 인상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날 앨런 젠트너 모건 스탠리 이코노미스가 리포트를 냈는데요. 이 리포트에서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경제가 지금은 견조해 보이지만 올해가 지나면서 추세가 부정적으로 흐를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따라서 이 모건 스탠리의 전망에 따르면 올해 중반에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특히 최근 이어지고 있는 유가 하락 역시 미국 경제에는 장기적으로 부정적이라는 의견입니다. 이는 대부분 시장 전문가들이 첫 금리 인상 시기를 6월로 예측하는 것과 매우 상반되는 의견인데요. 젠트너 이코노미스트는 낮은 유가가 물가 상승률에 압력을 가하고 결국에 미국의 국내 총생산 성장률을 끌어내릴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해외 주요 소식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수별 흐름과 그에 따른 외신 소식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 지수 내의 구성 종목들 상당히 좀 많은 폭으로 좀 많은 기업들이 좀 떨어진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에 따른 이슈들도 함께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시황센터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어이즈 앵커 우성 기자 계속해서 전해주시죠. 네, 30개 구성 종목 가운데서 29개 종목이 내렸습니다. 한 개 종목만이 선전하는 흐름이었는데요. 가장 크게 내렸던 종목을 살펴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인텔 등 기술주였습니다. 캐터필러 포함해 29개 종목이 내렸고, 이날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 미국 항공 부품을 제조하는 기업, 이 기업만이 시장 대비 크게 선전했습니다. 하락 종목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날 10% 가깝게 내렸습니다. 다우지수를 끌어내렸는데요. 어제 장 마감 후에 실적을 알려드렸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예상에 부합했지만 매출이 예상치를 하회했고 1년 6개월 만에 가장 저조한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또 실적 전망까지 하향 조정하면서 9.26% 하락했습니다. 기술주 인텔 역시 4% 가깝게 4% 이상으로 동반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또 비자와 골드만삭스, JP 모건 체이스 등 금융주도 얼어붙었고요. 달러와 강세를 원인으로 이 순이익과 올해 전망치를 내린 화이자 역시 이날 하락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S&P 500 섹터 흐름 확인하겠습니다. 이날 유틸리티를 제외한 전 섹터가 모두 내렸습니다. 가장 부진했던 섹터는 바로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를 포함한 IT 기업이었는데요. 이날 3% 가깝게 낙폭을 키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는 산업재와 소매 판매, 금융주 섹터가 1% 이상의 하락 시세를 보였습니다. 특징주 확인하겠습니다. 중장비 업체 캐터필러가 이날 다우지수 내에서 두 번째로 가장 크게 내렸는데요. 원자재 가격 급락으로 인해서 4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밑돌았고 올해 실적 전망치까지 낮추게 되면서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얼어붙었습니다. 7.18% 밀리면서 $80를 하회한 채 거래 마쳤습니다. 특징주 하나 더 확인하겠습니다. IBM인데요. 어제 우리 장중에 IBM에 대한 루머가 돌기도 했습니다. 바로 경쟁 구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10만 명 이상의 구조조정을 단행하겠다는 소식이었는데요. 이날 장중에 IBM은 이 같은 소식이 루머라고 부인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장중에는 낙폭을 조금 만회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1.72% 내리면서 $153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한 애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연도 1분기 애플 실적 장 마감 후에 실적이 발표됐는데요. 예상치였던 매출액 677억 달러를 크게 웃돈 746억 달러 기록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당 순이익은 예상치였던 2달러 60센트를 크게 웃돈 3달러 6센트 기록했습니다. 정규장에서는 3% 넘게 하락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시간내 거래에서 상승폭 키우면서 6% 이상의 급등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살펴보셨다시피 실적에 따라서 등락이 다소 엇갈렸고 이날은 부진한 실적 위주로 기업들의 하락 시세가 우세했습니다. 특징주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네, 특징 종목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이날 기업 실적이 부진하게 나오면서 투자 심리를 악화시키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 최근 이어지는 유가 하락으로 인해 세계 최대 중장비 업체 캐터필러의 4분기 실적이 손실을 입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캐터필러는 올해 실적도 이 전망을 낮췄는데요. 자세한 소식 로이터 통신 통해 함께 살펴보시죠. Caterpillar warns of 2015 sale hit from falling oil price. 현지 시간으로 어제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캐터필러는 4분기 순이익이 7억 5,7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무려 25%나 하락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함께 발표된 이 특별 항목을 제외한
주당 순이익, EPS 역시 좋지가 못했습니다. 1.1달러 23센트를 기록을 했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 기록이었던 1달러 54센트, 또 예상치였던 1달러 55센트를 모두 밑도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 역시 다소 좋지가 못했습니다. 이 기간 매출은 142억 4천만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144억 달러를 기록했던 지난해보다 부진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특히 최근 이어지고 있는 유가 하락으로 이 캐터필러의 실적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원유 관련 기업들이 일제히 타격을 입으면서 원유 생산에 이용하는 중장비에 대한 수요도 함께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캐터필러는 이와 함께 올해 실적 역시 부진하게 전망했습니다. 캐터필러는 올해 순이익을 4달러 60센트에서 4달러 75센트로 제시를 했는데요. 이는 전문가 예상치였던 6달러 67센트를 크게 밑도는 것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뉴욕 증시에서 캐터필러의 주가는 7.15% 하락했습니다. 네, 유가 하락뿐 아니라 달러 강세 역시 기업 실적에 악영향을 미치는 모습입니다. 이날 세계 최대 소비재 그룹인 프록터앤갬블스가 달러 강세 때문에 부진한 실적을 공개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월스트리트 저널 통해 함께 살펴보시죠. Procter & Gamble's revenue declines on currency hits. 현지 시간으로 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P&G는 4분기 순이익이 24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무려 31%나 감소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기간 매출 함께 살펴보면요. 202억 달러 기록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4%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이 매출 역시 크게 감소했는데요. 이 신흥국 시장 성장이 둔화하면서 매출이 둔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달러 강세 역시 수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P&G의 주가는 3.46% 하락했습니다. 종목 소식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별 흐름과 그에 따른 외신 소식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유럽 증시는 또 어떻게 마감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상품 환율 채권 시장 마감 상황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어이제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유럽 증시는 9거래일 만에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날 하락 시세가 이어졌는데요. 주요국 증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영국 지수가 이날 0.6% 하락하면서 6,811포인트 선 거래 마쳤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가 1.57% 내렸고 프랑스 카크 지수는 1% 넘는 하락으로 4,624포인트 선 종가 형성했습니다. 차익 실현에 나선 데다가 지멘스, 필립스 등 주요 기업들 실적이 부진하게 나타나면서 이들 중심으로 지수가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상품 시장 점검하겠습니다. 이날 유가는 반등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3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배럴당 2.4% 오른 46달러 23센트 거래 마쳤습니다. 한산한 거래 속에서 이날 달러와 약세 영향에 따라 유가가 반등했고요. 금값 역시 올랐습니다. 온스당 1% 오른 1291달러 70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곡물 가격이 대체로 내렸는데요. 옥수수 가격 역시 부쉘당 0.7% 내린 3달러 81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주요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이날 반도체 종목들 많이 부진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비교적 큰 폭으로 밀렸습니다. 1.58% 내린 671.62포인트 거래 마쳤고요. 공포지수는 장중에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16% 급등한 18.05포인트 기록했습니다. BDI 발티고님 지수 추가적으로 밀리면서 700포인트 선을 하회했고요. 688포인트 선을 기록했습니다. 끝으로 외환 채권 시장 점검하겠습니다.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FOMC 회의를 앞두고 엔달러 환율이 반락했는데요. 이에 동조하는 흐름 보이면서 전날보다 1원 내렸고요. 1,079원 80전에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6개국 통화가치 대비 달러 흐름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달러와 약세의 흐름에 따라 0.9% 내린 94.08포인트 기록했습니다. 끝으로 뉴욕 채권 시장에서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0.01%포인트 내린 1.81%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마감 동향이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글로벌 마감 동향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아침 날씨 상당히 춥습니다. 어제보다 6도 이상 떨어지면서 지금 서울의 아침 기온은 지금 영하 8도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좀 추운 날씨가 이제 시작이 됐고 당분간 며칠 동안 이 추위가 이어진다고 하니까 아침 출근길 여러분 단단히 좀 채비를 하고 나오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통화통화이슈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희 잠시 후에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